저는 서울 잠실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이번 달 말에 오랜 시간 일한 사랑하는 일터를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아들들이 남은 삶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나가야 한다며 제안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마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의 진실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서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형 누나와 함께 지내던 중 7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부디 너희들 방해하지 않겠지만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할 걸로 미안하다. 나는 이제 20살이야. 나 혼자 살아가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생계를 유지할 테니 너희들도 잘 살아가길 바란다. 여동생 성광이가 7살이니 나의 학교를 그만뒀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다. 너희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 수 없도록 남아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맘껏 이야기해보고 싶지 않지만 살아오며 겪은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끝까지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오랜 심리적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는 내 자신을 슬퍼하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함께 사는 누나들이 두 자매가 더 행복했음을 희망했다. 그만두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하지만 7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누나야, 만약에 우리 두 사람을 버리면 안 돼? 우리 둘이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을 거야? 왜 날 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너의 말대로 나 있으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을 걸. 나는 너희들을 뒤집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나의 삶을 너희를 먹이고 살린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겨준 재산 중에서 3분의 1은 내가 챙기겠어. 태광이야, 너는 성광이를 책임져야 하니 너도 내 길을 찾아가든지 스스로 결정해. 나와 13살에 터울이던 첫째 누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고등학생 형과 나를 두고 집을 떠나 버렸어. 울며 누나를 붙잡기도 했지만 누나는 너무나 냉정하게 우리를 떠나갔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떠나고 나니 누나를 잃어버리면서 받은 상처는 컸지만 그래도 형이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행복했어. 성광아, 걱정 마. 너한테는 형이 있으니까. 형이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 줄 테니까. 성광아, 너는 형을 믿고 울지 마. 그때 17살이었던 형은 누나까지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떠난 뒤에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둔 후 돈을 벌기 시작했다. 형이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나는 집에 홀로 남겨져 있어야 했지만 늦은 시간에도 집으로 돌아오는 형이 있어서 안심했다. 성광이는 내일부터 초등학생이 되는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형이 말한 뜻을 알아. 그런데 학교에 가면 나만 아빠랑 엄마가 없다고 했다. 철원이가 그러던데 학교에 가면 나만 고아로 놀림당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착한 친구들이라서 놀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형이 있으니까 안심해. 성광이 놀림당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힘든 걸 티내면 형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한 것도 없이 힘든 척하지 않고 살아왔다. 형님,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공장으로 취직할 생각이다. 나는 취직해서 돈을 벌게 되면 오늘까지 장모두를 다 갚아드릴 테니까 오빠는 이제 오빠 자기 인생을 살아라. 나는 지금 너를 대학 보내주려고 돈을 모아두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갈 생각만 하라. 누가 너한테 돈을 벌라고 시키기라도 했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힘들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 건가? 나는 돈을 벌 만큼 벌고 있는데 너는 알아줄 줄 알아? 언제까지 나 덕분에 희생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나 친구들은 다 짝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는데 나는 내 덕분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내 덕분은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너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너를 내 아이로 생각하고 살았어. 너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 너 마음에 답답하게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너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아온 게 너무 미안하고 걸렸어.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취직해서 너에게 부담을 덜어줄까 했지만 너의 강한 반대로 인해 대학을 가게 되었어. 사실 날 낳은 게 아닌데 대학을 가게 되었으니까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오빠는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 성공아, 나는 지금까지 내게 충분히 도움을 준 것 같아. 너는 대학을 졸업했으니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 괜찮겠니? 당연하지, 형님.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형님을 돌보겠으니까 이제 형님이 나를 믿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형님도 얼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시고 싶다면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너도 졸업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 곧 내게 소개시켜줄게. 잘 됐네요, 형님. 나는 형님이 평생 독신이 되지 않도록 걱정했는데요. 형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형님이 만나고 계신 분이라고 하셨으니 궁금하네요. 형수님은 형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분이었어. 오늘도 정말 다정했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었어.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화목한 형님 가정이 부러웠지만 나도 힘내서 아내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 성공아, 너도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너도 곧 아버지가 되니 항상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형님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진 것 같아. 형님이 도와주시고 날 지켜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게 됐어. 형님처럼 좋은 아버지, 남편이 되겠다. 형님 없이도 잘 지내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게. 하지만 행복은 잠시 교통사고로 형님, 형수님을 잃었어. 준성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우리가 애를 낳을 예정인데 어떻게 둘을 키워야 할지, 어떻게 갓난 아이와 걷기 시작한 아이를 동시에 키울 수 있느냐고요? 나는 그 집에서 결코 할 수 없어. 그렇다면 갈 곳 없는 아이를 모른 척하라는 거야? 준성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의 아이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을까? 당신도 형님이 어떻게 내게 도와주셨는지 잘 알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이해가 안 돼. 나는 당신 아이가 내 복부에 있다고 말했어. 아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부모로서 제대로 다 할 수 없게 만들 것 같아. 만약 우리 처지가 넉넉하다면 모를지 몰라도 우리 처지에서 준성이를 데리고 오는 건 결코 불가능해. 형과 형수님이 돌아가신 후 아내의 의견에 따라 조카를 형수 가족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적절한 곳이 없었어. 사실 처음부터 나는 조카를 키우고 싶었기에 데려오려 했는데 아내와 장모님은 계속해서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어. 남편이여, 딸이 고생하게 만드는 게 어때서 결혼을 허락했는데 왜 너희 조카도 키워야만 하는 거냐고. 딸이 고생하는 걸 보기 싫어서 참고 차라도 조카를 보내든가 해. 장모님이 정말 너무하시다. 결혼할 때 형이 돈을 지원해서 우리가 여기 살 수 있게 된 걸 장모님도 아시잖아. 그때 장모님도 형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저는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게 된 조카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를 보면 어릴 적의 모습이 떠올라서 보내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제 곁엔 자매가 있어서 괜찮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혜민이를 데리고 하는 일도 벌써 어렵는데 어떻게 조카를 키울 수 있을까요? 팥가게로 일하다 보면 결국 혜민이가 아이 둘을 키워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혜민이를 잘 다루겠다니까 혜민이 좀 매서운 말을 하더니 허락해 주세요. 형이 나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조카를 버리고 싶지 않아요. 아내와 장모님에게 사정을 했지만 장모님은 우리를 갈라놓는다는 걸 넣어주셨어요. 만삭이던 아내도 이혼을 하자 했죠. 준성이를 데리고 오면 나는 이혼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은 뒤에는 당신에게 줄 거니까 당신이 아이들을 키우든가 말든가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새로 시작하든가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했을 때 난 조카와 함께 형이 살던 집으로 들어갔다.
아내와 장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나는 조카를 고아원에 보내면서까지 아내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다. 돈을 벌고 성인으로 성장한 애 2명을 혼자서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혼자서 애 2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심이 깨어졌다. 아내가 나를 찾아왔다. 넌 나한테 진짜 너무한 짓을 한 거 아니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인데 너가 나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냐? 아내의 말에 난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자녀를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어렵게 허락했다. 혼자서는 어려웠지만 아내와 함께 노력해보고 싶었다. 결국에는 아내를 설득해 혼자서 애 2을 키우기로 했다. 부모가 됨을 결심하고 조카를 입양하여 우리 자녀처럼 키워왔습니다. 조카는 우리 부부를 아빠와 엄마라 불렀고 우리를 부모로서 받아들였습니다.